unfold. (1983년 6월 30일) 밤 서울 여의도였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30주년을 맞아 딱 90분짜리로 기획된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138일 동안 멈추게 하고 또 울게 만들었습니다. 당시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묶음, 이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한 방송 프로그램이 어떻게 30년간 억눌려온 한 민족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터뜨리는 기폭제가 됐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담은 하나의 거대한 보고서 같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1983년 여름에 그 뜨거웠던 기록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적과 절망이 교차했던 그 순간들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읽는 내내 여러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단발성 기획이 세계 방송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453시간짜리 생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또 자료에 묘사된 당시 방송국 스튜디오 안과 밖, 그 여의도 광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4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소박했잖아요. 자료를 보면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KBS의 90분짜리 특집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당시 제작진조차 과연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했다고 하니까요. 원래는 라디오에서 하던 캠페인을 TV로 한번 옮겨보는 딱 그 정도 기획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반공 이데올로기를 좀 강화하고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보여주고 90분 안에 딱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죠. 누구도 이게 그렇게 커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전국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KBS 본관의 전화 400여 대가 그야말로 불통이 되고 방송을 본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그냥 무작정 여의도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첫날 방송에서만 36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가면서 이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자 현장을 지휘하던 안국정 PD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자료에도 인용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역사다. 그러고는 당시 최고의 인기 드라마, 뉴스, 심지어 전국 노래자랑까지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시키고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무기한 연장해버립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결단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성 아닌가요? 방송사의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방송사의 결정으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30년간 억눌려온 사람들의 염원과 절규가 방송 시스템 자체를 강제적으로 바꿔버린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미디어 혁명이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38일간 453시간 45분 생방송, 최고 시청률 78%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게 된 거고요. 시청률 78%. 정말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서 함께 울고 웃었다는 말이네요. 근데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당시 현장 풍경이 정말 기묘하게 느껴져요. 최첨단 기술하고 가장 원시적인 방식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더라고요. 스튜디오 안에서는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이었던 IBM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죠. 연결해서 10만 건이 넘는 신청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자료 속 사진을 보면 그 초록색 모니터 앞에서 흰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이 약간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건물 밖, 여의도 광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자료에 묘사된 그 사연판의 숲이라는 표현이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종이, 박스, 찢은 달력 뒷면에 붓과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수만 장의 사연판들이 건물벽이고 가로수고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공간을 뒤덮었다고요. 그 대비가 바로 1983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미장센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 사연판을 자기 몸에 걸고 샌드위치맨이 되어서 밤낮 없이 광장을 헤매고 다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시 눈을 붙일 때도 그 판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 잠깐 사이에 혈육이 나를 못 보고 지나쳐 버릴까 봐요.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정말 아날로그 방식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극명한 대비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간절함을 웅변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스튜디오의 차가운 브라운관을 뚫고 나와서 전 국민의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자료에 담긴 실제 방송 녹취록들을 보면 이건 정말 어떤 명배우도 흉내낼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들이에요. 가장 유명한 장면이 허연옥 남매의 상봉이죠. 1사5태 때 황해도에서 피난 가다 헤어진 남매인데 동생은 너무 어려서 오빠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상태였다고요. 제주도랑 대전을 이원 생방송으로 연결했는데 화면에 오빠 얼굴이 비치자마자 동생이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녹취록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오빠 맞지? 하다가 오빠다! 아이고 오빠! 라고 절규하면서 그대로 실신해버리잖아요. 이걸 두고 자료에서는 핏줄의 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이성이나 기억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전쟁고아로 자라서 자수성가한 광만영 씨가 누나 곽탐실 씨를 찾았을 때의 반응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등포역에서 인파에 밀려서 헤어진 뒤에 구두 닦기, 장사 등을 하면서 정말 힘겹게 살아온 분인데 누나를 찾자마자 스튜디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번쩍 들고 외치잖아요.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 장면은 단순한 개인의 기쁨을 넘어선 어떤 집단적인 감정의 분출처럼 보입니다. 전쟁 고아로서 겪었던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대한민국과 한국 방송이라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와 또 자신을 찾아준 미디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한순간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듯한 거대한 치유의 의식 같았어요.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 외침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전쟁고아로 살아남은 모두의 한을 풀어주는 것 같네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이런 기쁨의 순간만큼이나 전쟁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정말 많았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시간을 되돌려서 기쁨을 주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30년간 멈춰버린 그 시간 속에 평생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김문자, 김상돌 남매의 사연이 대표적이죠. 엄마가 10번만 자고 온다더니 그 사연이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요. 전쟁통에 어머니가 4살짜리 딸에게 10밤만 자고 꼭 데려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방송에서 오빠를 만나자마자 어머니부터 찾잖아요. 오빠가 어머니 살아계신다. 지금 TV 보고 계셔. 라고 하는 순간 김문자 씨의 표정이 무너지면서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죠.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10밤만 자고 온다더니 왜 안 왔어?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발을 통동 구르며 통곡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중년의 여인이 아니라 그냥 엄마를 기다리던 4살짜리 아이로 돌아든 겁니다. 전쟁이 한 개인의 시간을 그렇게 박제해버린 거죠. 철원에서 피난 가다 헤어진 강아기 할머니와 아들 오순호 씨의 사례도 기술의 한계와 분단의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들이 방송에 나와 자기 얼굴에 곰보 자국을 보여주면서 어머니를 찾는데 그걸 본 할머니가 아들을 알아봐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 아들이 스튜디오에 차가운 브라운관 모니터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오열합니다.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만져봅시다, 어머니. 눈앞에 어머니가 있는데 만질 수가 없는 거군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거리네요. 그 차가운 유리 화면의 감촉이 분단이라는 현실 그 자체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봉이 이런 기적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박옥순 씨처럼 방송을 통해 그토록 그리던 남동생을 찾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함께 들어야 했던 그런 반쪽의 상봉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동생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오빠를 영원히 잃었다는 상실감이 한 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교차하는 순간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희로애락의 장면에 배경음악처럼 흐르면서 전국을 울렸던 노래가 있었죠. 바로 패티김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네, 원래는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이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었어요.
자료의 분석을 보면 전주만 흘러나와도 사람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종의 파블로프의 종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멜로디 자체가 1983년 여름의 모든 감정을 압축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스튜디오의 전화벨 소리, 광장의 웅성거림, 진행자의 애타는 호명 소리, 그리고 이 노래가 뒤섞여서 1983년 여름의 소리 풍경, 즉 사운드스케이프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누군가는 민족의 장송곡이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통계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행사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니까요. 총 신청 건수가 100만 952건,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상봉에 성공한 건수가 11,189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숫자의 이면입니다. 11,189건, 약 10%의 성공률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나머지 90%의 신청자는 끝내 가족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방송 기간 내내 스튜디오 안은 상봉의 환희와 기적의 순간들로 채워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밖에 여의도 광장의 모습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밤낮을 헤매다 내 가족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체념과 더 깊은 절망을 안고 씁쓸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 찾은 자의 환희를 기억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찾지 못한 자들의 훨씬 더 큰 슬픔을 함께 봐야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점을 40여 년이 흐른 현재로 돌려보죠.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으로 이상가족 찾기 신청자 13만여 명 중에 생존자는 약 25.8%, 그러니까 34,658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더 심각한 건 그분들의 연령입니다. 생존자의 약 66%가 80대 이상이고 90세가 넘으신 분도 32%에 달해요. 평균 연령이 82.8세입니다. 해마다 수천 명씩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계신다는 의미죠. 말 그대로 정말 시간이 없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1983년과 같은 대규모 대면 상봉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제는 생존 여부라도 확인하는 생사 확인이 최우선 과제가 된 겁니다. 1983년에 그 아날로그 사연판은 이제 AI를 활용한 화상상봉 시스템, 유전자 DNA 데이터 축적, 영상 편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변했지만 그리움의 본질과 시간의 절박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1983년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잉크가 번지고 비에 젖었던 그 손으로 쓴 사연판들이 이제는 서버 속의 유전자 데이터가 되어서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기다리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기술은 변해도 염원은 그대로인 거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사연을 새기고 스스로 인간 광고판이 되어 광장을 헤매던 그 간절함은 과연 이 디지털 시대의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고 또 기억될 수 있을까요? 138일간의 생방송은 1983년에 끝났지만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보여주듯 3만 4천여 명에게는 아직 그 방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라져가는 기억들,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또 기억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